제주도는 그냥 뭐 예쁜 꽃을 보면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도 많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주도를 커다란 나무라고 본다면 그 아름다운 꽃도 있고 열매도 열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제주도의 부분은 제주도가 가진 그 씨앗 같은 부분 같아요.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제주도의 자연 환경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수천 년 전에 저희가 알기 전부터 지구상을 이렇게 흐르던 마그마가 용암을 분출하듯이 딱 제주도라는 곳을 선택해서 구멍을 내고 이렇게 솟아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그러니까 얼마나 척박하겠습니까? 그런 곳에 용암이 굳어서 이제 조그만한 섬을 이룬 곳에 사람들이 척박하지만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또 정말 바람 많이 타는 섬이라서 정말 이런저런 슬픈 역사도 많았지만, 그곳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온 억척스럽지만 독립스러운 그런 여러 사람들의, 서민들의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제가 보는 제주도의 정말 핵심적인 씨앗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꽃도 좋고 열매도 좋고 그런 것들에 이제 현혹되어서 사람들이 꽃도 가져가기도 하고 열매도 따먹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참 슬픈 현실이 있기도 한 제주도지만,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본연의 모습, 제주도의 씨앗 같은 모습을 제가 사랑하는데, 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에게 문화란,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저에게 문화란 우물 같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이든 기술이든 정보든 지식이든 이런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다 제각각의 우물을 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쩔 땐 협동을 해서 파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자연을 흐르던 물이 나오면, 근데 그 물은 자기가 혼자만 먹기엔 너무 많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함께 이렇게 나눠 마시고, 또 뭐 인간만 먹는 물이 아니니까 동물도 마시고 막 그러는 물을, 그래서 이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이렇게 제각각의 자리에서 파고 함께 나누는 일련의 행위가 문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이 사실 저희 게 아니잖아요. 판 건 저희가 판 거지만, 그 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갖고 나갈 것인가에 관한 생각도 필요한데, 가끔 보면 그 물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런 걸로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문화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절대적으로 공유되기 위한 것, 그리고 여태까지 있었던 없어졌던 우물이라든지 오염된 물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그대로 살리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저는 보존돼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0년 후는 제가 아직 50년도 안 살아봤는데 그걸 생각하기는 되게 먼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50년 후의 제주는 그래도 50년 전에 제주도가 그랬듯이 여전히 존재하기를 저는 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50년은커녕 5년 후도 우리가 이제 제대로 가끔 보면은 계획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또 50년이라는 시간을 그려나가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자연은 자연 나름대로의 플랜, 어쩌면 그런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제주도의 그 오랜 시간, 어쩌면 50년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뵈면서 그런 지난날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할머니들한테 여쭈면 지금이 좋으세요? 옛날이 좋으세요? 50년 전이 좋으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많은 할머니들은 그때가 아무리 깨끗하고 고기가 많이 잡히고 사람들이 정이 많았다라고 회상은 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이 좋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여태까지 살지 못했던 그런 50년, 아직 살아본 적도 없는 이 50년이라는 시간을 앞으로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50년 후에 어떤 제주도가 된더라도 나는 오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좀 아름다운 모습의 제주도를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50년 앞만 자꾸 볼 게 아니라 50년 전이 어땠는가, 아니면 정말 그 전 50년은 어땠는가에 관한,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 것들은 살아계신 분들 아니면 지나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귀 기울여 듣는 일에서부터
또 밝은 50년 후를 상상하는 그런 일에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도 슬픔도 나누면은 이제 어떤 그 나름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마음에 슬픔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과 더 많이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밝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양지가 밝게 이렇게 비추면 꼭 어둠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 너무 밝은 쪽 말고 이 어둠도 정확하게 이렇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더불어서 행복한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슬픔, 4.3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눈앞에서 잃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심한 것들,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너무나 많이 가슴에 묻고 살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그러한 슬픈 역사적인 것에만 제 눈을 주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의 기쁜 모습, 슬픈 모습, 다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그분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지혜를 배울 것인가에 관한 그런 생각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는 거. 저 자신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4.3 이야기를 하면 그 다 슬픈 얘기를, 지나간 이야기를 왜 또 하냐 함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월호 사건에서도 왜 그 얘기를 또 하니 하면서 이미 그러니까 원치 않는 슬픔을 가진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두 번 박는 그런 일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냥 듣는 자세 에 있어서 저희가 좀 눈물도 나고 슬프고 가끔은 되게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막 땅이 꺼질 것처럼 가슴이 어두워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의 슬픔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나누고, 제가 그것을 나눔에 있어서 어떤 저만의 너무 아프지 않은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모두와 공유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했을 때 사람들이 좀 같이 귀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누군가의 예술 작품이나 영화나 어떤 책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슬퍼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에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나눠가는 현장에 저는 서고 그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